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목욕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때밀기입니다. 또 추운 겨울에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온천 찾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때밀기, 온천욕, 사우나 이런 목욕 습관들이 우리 피부와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의학적으로 좀 살펴볼까 싶어요.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시원합니다. 역시 추위를 즐기시는. 목욕 좋아하십니까, 원장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왜요? 네, 샤워만 하고요. 네. 탕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전통적인 목욕법은 잘 안 합니다. 그럼 온천, 사우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피부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얇은 이제 피부의 원장님이? 두께가 체질별로 다릅니다. 저는 이제 얇은 편에 들어가서 온도가 잘 뺏기고 또 피부 자극이 민감한 유형이어서 그런 분들은 사우나나 이제 탕 속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게 좋은데 저도 약간 그런 유형이죠. 샤워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조금씩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사우나 아니면은 이렇게 찜질방 이런 데도 좀 많이 찾잖아요. 이렇게 좀 그렇죠. 뜨끈하게 지질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네. 좀 많이 찾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데를 찾는 것이 민감한 분들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허. 피부가 두꺼우신 분 계세요. 테스트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볼살이나 네. 배 살을 이렇게 집었을 때 두껍게 잡히는 사람이 있고 얇게 잡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 지방이죠. 네.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이제 그 밑에 피하 지방층이 두꺼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부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날아간다든지 땀이 배출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온열 자극을 줘야 땀이 배출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잘 땀이 안 나가니까 노폐물도 덜 나가고 하다가 사우나나 이런 데 땀을 쭉 빼면 시원하죠.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되지만 피부가 얇아서 네. 평상시에도 조금만 더우면 땀의 배출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분들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난 10분밖에 안 했는데 지쳐. 기운이 쪽 빠지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땀은 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 방출하기 때문에 원기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출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런 체질별로 이제 다른 목욕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피곤하거나 뭔가 좀 몸이 어딘가가 조금 아프다 싶을 때면 항상 목욕을 간다 습관처럼 뭐 이런 분들도 오늘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때밀기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우리 PD가요 목욕탕을 갔다 왔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소재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던져줬는데 네. 때를 미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요거 괜찮은 건가요? 의학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렇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끔 하신다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예, 실제 때밀이를 직접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세신사에게 맡겨서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시원하다고 하시거든요. 하면 그게 이제 원리가 뭐냐면 사람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뇌가 어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말초신경이 이제 센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보통 통각과 통증 또는 가려움증, 긁음 이런 이제 반응에 대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네. 말초신경에 그것이 탁탁탁 들어가서 뇌에 반응이 왔을 때 벌레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바람이 부는 건지 이런 또는 이제 찔려가지고 아픈 건지에 대한 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반사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센서가 피부에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부위를 긁었을 때 몸에 각질이든 벌레든 뭐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제거해내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시원한 느낌은 세로토닌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그 세로토닌이 몸의 통증을 유발을 하는 상황에 세로토닌이 중화를 하거든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피부의 대응 방안인데 그러면 세로토닌은 아시겠지만 행복물질이라고 그렇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 때를 계속 이렇게 밀면 시원하죠. 그럼 그 느낌은 세로토닌의 느낌인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즐기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세게 미는 경우, 우리가 빨개지는 경우 이제 그 진피층까지 벗겨지거나 피가 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밉니까? 이제 각질층 밑에 들어가면 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때를 밀면 피 나고 이렇게 막 뻘개지고 멍들고 그러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희 세대 때는 목욕탕을 어쩌다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막 명절 때 이렇게 가니까 온갖 때를 다 밀어야 되거든요. 그럼 빡빡빡빡 긁다 보면 막 여기저기 뻘겋게 멍이 들고 막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진피층이 드러난 것입니다. 진피층까지는 림프관이라든지 혈관 이런 것들이 바짝 몰려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혈을 유발하고 그런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안 좋은 때밀이 방법이죠. 근데 단순히 이태리 타월 그런 걸로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 긁는 것이 아니라 네. 뭐가 밀려 나오잖아요. 네. 물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뭔가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네. 때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뭔가요? 각질인가요? 각질입니다. 때의 대부분은 각질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세하게 쌓였던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세균 물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쌓여 있고 섞여서 나오기 때이지만 대부분은 이제 케라틴 계열의 이제 그 각질이죠. 각질층은 피부의 가장 위를 형성하는 그렇죠. 부위인데 네. 대략 한 20층에서 25층 정도 됩니다. 높네요. 예, 얇은 것이 이제 깔려 있는 비늘처럼 깔려 있죠. 어. 이제 인간은 그것이 조금씩 탈락이 되지만 세포별로 양서류나 이제 그 파충류는 허물을 벗죠. 그 각질을 한 번에 벗겨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그때 이제 벗겨내게 되는데 피부의 그 생성 주기라는 것이 대략 한 28일, 4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4주간 생성돼서 4주간 25층을 올라가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연스러운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질이 오래 있어 주었을 때 25층을 형성해 주면 수분을 보호한다든지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기능을 수행하고 떨어지는 것인데 그걸 강제적으로 벗겨내서 20층을 싹 벗겨내면 그때 진피층이 나오고 피가 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몸은 1, 2주간 가열차게 막 피부를 만들어냅니다. 각질층을. 그러게 되면 이제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자라나는 과정에서 더 가렵다고 느끼거나 당연히 이제 쓰리거나 한 통증도 유발되겠는데 그런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때를 밀지 않으면 피부가 거칠어진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얗게 일어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해 보여서 때를 밀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집니다만 초기에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 그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가장 놀라는 게 한국 사람만큼 냄새가 안 나는 민족이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만큼 자주 닦는 민족이 없답니다. 유학생들 중에서도 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제 청결하거든요. 청결한 그런 문화, 목욕 문화, 이런 문화, 때밀이 문화가 있어서이긴 한데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과하게 청결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과하다. 조금 게을러도 된다. 일주일에 한 목욕은 2-3번 샤워를 2-3번만 해도 충분히 청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어떤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취가 살짝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각질을 벗겨내는 일부러 각질을 좀 없애는 스크럽 같은 것들도 나오잖아요. 최근에 보면 네. 그런 것들도 그러면 건강이나 우리 피부를 위해서는 좋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럼 왜 나올까요? 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실제 보기에는 좀 보기 안 좋죠. 각질이. 미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용 산업이라는 것이 약간 네. 충동성 이제 그런 구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각질이 당연히 없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짝 비듬이 있고 살짝 때가 있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방어하는 각질을 완전히 벗겨내고 싶지만 저희가 미백도 너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크럽도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두껍다면 벗겨내지만 이제 오히려 그 좀 보습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 벗겨내지 않고 그런 것이 각질층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추천되고 있습니다. 근데 벗겨내야지 보습이나 이런 것들도 더 효과가 있지 않나요? 벗겨내게 되면은 25층 정도가 갖고 있는 수분 함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20층, 25층을 갖고 있는 이유는 각 층이
그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략 30% 정도 그 각질층에 이제 수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벗겨내면 당연히 수분이 줄어들겠죠. 그럼 방어막도 깨지게 되는 겁니다. 각질층에도 수분이 있다라는 거는 새롭게 아는 사실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능이 각질층의 중요한 기능은 수분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표피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각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각질을 일찍 떼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새신사분들이 얼굴도 이렇게 밀어주실 때가 네. 있거든요. 그건 정말 거부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낭염, 모낭충들이 삽니다. 전 세계인이 다 갖고 있습니다. 모낭충은 큰 뭐 무서운 벌레가 아니고요. 누구나 다 있죠. 신생아에만 없고 다 갖고 있습니다. 주로 인간에겐 두 가지의 모낭충이 사는데 대부분 얼굴에 살고 있고요. 근데 그 얼굴이 뭐 특별한 기능을 갖지 않고요. 뭐 몸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세수하죠. 비누칠 한번 가볍게 그러면 대부분 확 줄어들고 또 살짝 늘었다가 확 줄어들고 반복하는 그런 모낭충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다양한 부분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 3134님께서 닭살 피부에는 때미는 게 안 좋다고 하는데 하얗게 올라올 정도면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은 우리 원장님은 때미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는데 닭살 피부에는 더 안 좋을까요? 그렇죠. 닭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피부 질환의 흔적으로 그냥 영구히 남아있는 닭살은 닭살을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울퉁불퉁한 피부인데 그런 것들도 뭐 그 때미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당연히 닭살이 과민성 피부염, 뭐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의 흔적인 경우에는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뭐 습진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세제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로만 가볍게 씻는 것을 권장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때밀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태리 타월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K 문화로 다른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놀러 오면 사간다고 하잖아요. 네네. 요거 조금 자제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때미는 거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천, 사우나 이런 것들도 자주 하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 저는요 사우나를 정말 즐기는데 땀은 나지 않는데 사우나를 하면 지쳐요. 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왜 그런 걸까요? 실제 저희가 차 운전을 겨울에 밀폐된 채로 다니다 보면 땀이 안 났는데 유리창이 그 습기가 꽉 차죠. 사람은 피부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도 이제 수분이 나가긴 하지만 실제 사람의 피부 면적을 쫙 피면 1.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죠. 거기에 있는 모공을 통해서 계속 수분이 날아가죠. 그 수분이 계속 날아가고 있고 그런 이제 각질층엔 그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30% 수분을 갖고 있고 이런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땀이 안 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는 미세하게 증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땀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치고 기도 함께 나가고 있다. 억지로 뺐을 때 내가 충분히 수분량이 다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얇으면 그 증발량이 큽니다. 근데 피부가 두꺼운 분들 계세요. 이제 넷이 같이 차를 탔는데 나는 괜찮은데 내 조속에 있는 사람만 하얗게 김이. 하얗게 그런 분이 이제 주로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땀이 많이 날아가고 있거나 피부가 얇아서 평소 증발량이 많거나이고요. 전혀 그런 게 없는 분들은 피부가 좀 만져봤더니 볼도 좀 두꺼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증발을 잘 안 내겠죠. 이런 분들은 사우나에도 끄떡없지만 이제 조금만 땀을 내도 지치신 분은 내가 평소에 땀을 많이 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 반신욕 같은 거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건강이 안 좋다, 어딘가 좀 찌뿌듯하다 하실 때는 일부러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좀 반 정도 담그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건강에 어떨까요? 필요에 의해서 의료진의 어떤 진단을 받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족냉증이라든지 또는 치질이라든지 아니면 상열 하한증이라 해서 위로는 열이 많고 밑에 하복부가 차다든지 이런 분들은 일부러 반신욕을 하되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걸 지켜서 해줌으로써 순환을 촉진시키게 되면은 그런 냉증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의료진 판단에 부적합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걸 잘 가려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 중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는 온몸이 따갑고 약간 가려운 느낌이 드는데요. 네. 빨개질 정도로 조금 참다 보면 괜찮아지거든요. 그게 피부엔 안 좋은 거겠죠?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통각이 작용하는 겁니다. 음. 통각과 가려움 느낌에 대한 반사신경이거든요. 말초신경이. 그럴 때 이제 교감신경 흥분 상태로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혈관 수축인데 저희가 목욕도 39도 이상, 40도 이상을 하게 되면은 긴장 상태가 되잖아요. 몸이 데일까봐 그런 식으로 뇌의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빨개지는 현상과 따끔따끔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따끔거린다면 너무 빠르게 온도를 높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셨을 때도 미온수로 먼저 샤워를 하시고 조금 미지근한 좀 뜨거운 물로 좀 온도를 높인 다음에 몸이 충분히 데워졌을 때 탕에 들어가면 덜 따갑거든요. 점점 피부의 확장이 혈관의 확장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이제 여탕에서 사우나 즐기시는 그런 어머니들 보면요. 사우나에서 뜨거운 상태에서 나오셔서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그렇죠.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냉수 마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피부를 단련시킨다. 뭐 이런 이제 걸 했었죠. 실제로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온천을 한 다음에 바로 바닷물로 뛰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혈류 순환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혈류 순환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질환자들도 있고 노약자들 같은 경우 좋지 않거든요. 무슨 당뇨계통 환자라든지 간 질환자라든지 또는 뭐 갑상선 질환자인 경우에도 좋지 않지만 특히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조심하시고 보통 그래서 젊은 연령층에서 그런 걸 통해서 따끔따끔할 때 오는 그 저희가 세로토닌 분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중독이 되면 그 세로토닌을 맛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독이네요. 네. 아주 대단히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경험 삼아 젊은 분들 질환이 없을 때 하시는 정도이지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은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유튜브로 빠콩님께서 사우나 온탕 들어가서 뒷목까지 넣고 천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너무 잘 보이던데요. 뇌혈관, 시신경, 활발한 혈액순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보통 저희가 뒷목 승모근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승모근이 경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후두신경이라든지 이런 신경 부위가 그렇게 그 뒤로 제껴주면서 그 근육의 이완 또는 이제 따뜻한 물이 닿으면서 혈류순환 촉진이 되게 되면 뇌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또 신경 우리가 귀 위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통증이 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긴장성 두통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완화시켜 주거든요. 네. 이런 류의 증상이 있으신 분이 따뜻한 그 목욕을 하시면서 목을 풀어주게 되면 눈이 맑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저도 찜질방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왜 그런 데서 불 타는 열가마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불가마 같은데. 네. 그런 데에서 불 바로 앞쪽에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모여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불 가까이에서 장작 가까이에서 쬐면 네. 아픈 곳이 낫는다. 네. 막 시뻘개질 정도로 막 네. 거의 대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통을 참으면서 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너무 과한 것이고요. 원래 적외선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포진 환자라든지 네. 관절염 환자라든지 근육통 환자인 경우에 적외선을 30분 이상 쬐어주게 되면은 몸 안에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갔을 때 적외선 쬐주잖아요. 네. 원적외선. 그런 용도가 훨씬 좋은 것이지 대기 온도까지 상승돼 가지고 40도, 42도 이상 되는 온도에 노출이 되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잘못하면 심장이라는 데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는 불멍 효과도 있습니다. 원래 그 원시 시대부터 동굴 생활을 했을 때부터 네. 불멍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퇴근 후에 TV를 보는 것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했는데 나중에 연구 논문에 의하면 불멍 효과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왔을 때 쉴 때 불멍하는 것처럼 TV를 보는 넋놓고 TV의 내용도 모르고 멍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것이 부교감 신경을 항진시키면서 스트레스를 내리는 방법이다라는 논문이 있는 것처럼 그 불가마에서 그런 효과를 아마 그 간접적으로 누리시는 거 아닐까 생각되네요. 숯가마도 많잖아요. 네. 네, 숯도 그러면 효과가 있나요?
적외선, 원적외선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원적외선이 나와서 붉은색 빛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효과가 있게 되고요. 저희가 이 캠핑 가가지고 이렇게 숯할 때도 실제 그런 이제 원적외선 발산 효과가 있고 그 부분 때문에 고기가 더 맛있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출. 여드름 흉터가 있는데 온천욕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급성 질환,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왜냐하면 그 감염에 이제 땀이 흘러 내려가면서 내 몸에 있던 다른 세균류들이 땀으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땀이 배출되면 이제 소금기가 나오잖아요. 그 그쵸. 염분은 오히려 그 여드름 자국을 헐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거나 여드름이 있으실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온천이나 이런 사우나 같은 것들을 좀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뭐 고혈압 환자, 심혈관 질환 환자들 말고도 네. 이런 피부적인 문제에서. 습진이라든지 피부의 조직이 해체된 경우에 피부 질환이 있고요. 그냥 가볍게 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건성이라든지 건성 피부 이런 경우는 오히려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지만 습진류의 증상, 우리가 가려울 때 붓는다든지 진물이 나온다든지 피부가 헌다든지 이런 증상을 동반했을 때 저희가 습진이라고 하죠. 네네. 습진류에 포함되는 것이 또 아토피성이라든지 건선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는데 이런 만성 질환 그리고 이제 피부가 허는 질환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 아니고 절대로 이제 때를 민다든지 온천을 한다든지 행위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목욕 습관인 때밀기 그리고 온천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 끝으로 겨울철에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목욕법 같은 거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저희 의료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과 한국 사람들 다르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징이 그거잖아요. 청결하잖아요, 너무. 그래서 네. 오히려 덜 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2-3번만. 그리고 빡빡 미는 거 없이 샤워로만. 세제는 약산성으로 가볍게. 얼굴이고 어디고 때를 타올이나 아니면 수건에다가 그 세제 묻히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2, 3회. 그리고 이제 대신 세제로 깨끗하게 헹궈내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탕에 들어갔을 때는 30분 이내. 그리고 반신욕은 20분 이내. 온도는 40도 이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보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씻고 나서. 예, 귀리 같은 걸 넣어서 아예 목욕할 때 올리브 오일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탕에다가요? 예, 오트밀이라 해서 귀리 목욕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있는 지질이 피부에 보습 이제 코팅 효과를 갖고 있다고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는 그 아로마 오일류 또는 올리브 오일도 좋겠고요. 아보카도 오일도 괜찮습니다. 이런 류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 보습을 꼭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오일류를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코코넛 오일이 열감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발라봐서 열감을 주지 않는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사용해서 보습에 반드시 신경을 써주는 것. 그것이 겨울철 목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난 좀 많이 터 하는 분들은 오늘 보습에 꼭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는 거. 때미는 게 꼭 과연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도 오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만희 원장과 함께 똑똑한 목욕 습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